김명신의 교육문제 해결소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 개학이 많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4월 15일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에서 각 정당은 어떤 교육 공약을 내세우고 있나 학부모님들이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시민단체 김옥성 대표님을 모시고 교육시민단체들이 이번 총선에서 주장하는 교육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에 대한 각 정당의 반응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지금 김옥성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단체 연대회의 상임대표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어디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정의당하고 정책 협약식을 이렇게 서명하고 오는 길입니다. 네. 이 지금 정책 협약서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경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사실 늘 교육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교육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뒷전에 다 밀려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10월부터 지금 여기 연대단체 교육 연대단체 회의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72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 이 단체들이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뭘 할 거냐 하면서 각 단체마다 정책들을 제안을 했고요. 주로 정책은 과거에 이제 이 주장성 있는 정책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입법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중심으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 단체들이 한 10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사실 한 100여 개 아마 될 거예요. 그 중에서 18개 이 정책 내용으로 축약을 했고 그래서 18개 되는 정책을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교육 국민투표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순위를 먹여서 이렇게 한 1,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단체로서는 상당히 드문 거죠. 10,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경과가 그렇게 돼서 오늘 그 내용들을 갖고 지금 각 정당들과 협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당은 어느 정당을 만나셨나요? 지금 1차로 민중당하고 이번 주에 협약을 했고요. 오늘 2차로 이제 정의당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민주당하고 약속이 잡혀 있고 여타의 정당들도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정당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어떤 정당인지도 모를 정도가 많기 때문에 35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례정당까지 합치면. 그래도 대략 이렇게 저희들이 언론에 거론되는 정당들에게는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다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는 정당들하고는 협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 없군요. 그러면 오늘 10대 우선 과제하고 8대 주요 과제가 있는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10대 우선 과제는 이건 투표 결과에 따른 순위는 아니고요. 가나다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육 정책이다 보니까 교원 단체들이 아마 교원 단체들이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원 단체들이 주장하는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밖에 당연히 그래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보다는 또 시민교육단체들이 제안한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나다 순위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10대 우선과제로는 먼저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두 번째 교장 공모제 모든 학교 전면 실시, 그리고 세 번째 근무 시간 외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사실 이 문제는 교사와 시민을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사실은요. 교사들은 거의 정치에서 식물인간 취급을 네, 받다 보니까 네, 정당 이거는 참여도 할 수가 네, 없고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만 20세 이하 아동 청소년 무상 의료. 정당하고 협약을 하다 보니까 무상 의료는 교육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도 받습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제가 좀 학생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법정 수업 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법 개정입니다. 사실 이 문제도 지금 그 코로나 사태에 그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수업 시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업 시수를 180시간 줄여버리면 이 고민이 좀 덜할 텐데 수업 시수를 지키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졌고, 사실은 이 수업 시수는 과거 6일제 수업할 때에 만들어 놓은 수업 시수예요. 그걸 손도 못 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고 학교 생활 널널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법정 수업 시수나 수업 일수가 감축돼야 된다는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사공공성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문제, 또 어린이 청소년 인권법, 학생 인권법 제정 문제, 또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정당들이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이제 무상교육이 실현돼 있으니까 그렇죠. 대학까지에 대한 상당히 반값 등록금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제안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방향을 갖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당장 실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대체로 다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학력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도 지금 사실은 대학의 문제는 사실은 취직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그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금지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명문대 중심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리라 보고요. 다음에 학원 심야 교습 시간 단축 및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문제, 이렇게 해서 10대 우선 과제로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무상교육이라든가 무상의료, 그다음에 이제 학력차별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또 얘기를 했고 사립학교법 개정 이런 네. 것도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수업 실수와 관련된 이야기. 이제 워낙 그 이제 수업 실수 자체가 많으면은 아이들의 그 학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새롭게 등장한 것 같네요. 근데 한 10개 중에 한 4개 정도는 아무래도 교원 지위와 관련된 좀 문제라서 좀 학부모님들이 이런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분발해서 참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은 이게 너무 교사들의 그 희망사항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니냐, 또 그런 오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요. 사실 학부모들 인식 또한 교육의 문제 전문가는 교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사실 교사 문제들을 교사들에게 또 맡겨두는 것도 사실은 학부모가 참여해서 뭔가 서로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공동으로 고민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복잡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8대 주요 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8도 주요 과제로서 8가지인데요. 교육감 선거권 만 16세 이상으로 법률 개정.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은 있습니다. 이제 좀 18세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교육감 선거만 특별히 16세로 낮추자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18세로 내려왔고 이제는 교육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 고등학생 정도는 이제 교육감을 자기 손으로 뽑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이제 시민단체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이건 사실은 이미 법으로 올라가 있는 사항이라서 진도가 요즘 좀 잘 안 나가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구조적인 이젠 교육부의 개혁과 더불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 민교협이나 대학 교수노조 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시민단체들하고는 약간 이제 인터벌은 또 있지요. 왜냐하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도 아마 비슷하리라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대학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아마 이미 대선 때 이게 또 거론됐던 네. 내용들이죠. 다음에 마을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입니다. 이미 이제 서울에서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5개 자치구가 전면화되면서 이제 이 문제들은 전국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지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 선언 내지는 시행령의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법적인 손질을 통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법이고요. 지금까지는 정책이나 사업으로 조례에 근거했지만 그래온 이게 거죠. 이제 전국화될 그런 네. 계기를 맞아서 법제화시키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은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마을교육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손질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어린이 건강과 비만관리법,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아이건강 네트워크나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단체들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단지 어린이 비만뿐만 아니라 어린이 먹거리부터 해서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어떤 법률적인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지방교육 재정 확대 문제인데요. 사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많은 그 기획재정부나 이쪽에서는 이 재정 감축에 대한 얘기들을 암암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차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그 지방 교육 재정들이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아예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들을 분명하게 문제시해서 축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서 뭔가 지역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17개 시도교육감 직선제를 하고 있지만 아주 그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가 많이 권한을 아직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특별 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를 통제하는 경우도 네.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강남만 하더라도 강남구청장이 교육에 쓸 수 있는 돈이 200억인데 강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교육에 쓸 수 있는 돈이 한 7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경험에 따르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좀 발현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구청장님한테 쫓아가지 교육장님한테 따라 쫓아가지 않잖아요. 지금 그게 뭐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모쪼록 그 교육 재정 그 지방 그쪽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건 꼭. 네. 그다음에는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참여 보장입니다. 이미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가 법제화된 것은 거의 아마 20년 가까이 돼가죠. 그렇죠. 95년부터 첫 시행을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제 상위 법을 손질하게 되면 학생들이 참관만 해도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이 무슨 막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이 회의만 참석해도 그렇죠. 지금은 회의라고 네. 하기에는 너무 좀 그 초라하고 그렇죠. 인준하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학생들이 만약에 참관을 하고 있으면 아유 저렇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원안 통과하는 거를 아이들이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예. 네. 마지막으로는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 학생, 교사의 법제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미 학부모회는 올해 몇 년 됐죠? 네, 조례상 법제화죠. 조례상 네, 법제화되어 네.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회가 법제화되어서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임의 기구가 아니라 뭔가 이제는 법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학교에서 3주체가 이렇게 법제화할 수 있는 이 사항 포함해서 18가지를 저희들이
토론 통해서 결정을 했고 이렇게 순위도 10대와 8대로 이렇게 요약을 해낸 겁니다. 지금 이번에 4월 15일 날 이제 총선이 돼서 이제 국회 교육상임위가 꾸려지면 일부는 좀 그 여론 수렴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여론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그런 국민들의 그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서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를 좀 보니까 이제 오늘 모 정당은 뭐 특목고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특별히 의견을 밝히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라 이제 이런 그 지침도 각 후보들한테 내린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교육 불평등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총선에서 교육 공약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그 교육 공약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혹시 우리 대표님 사시는데 그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나요? 저희들은요 사실 교육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실 뭐 지역 문제나 이런 것 가지고 이제 공약보다는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공약하고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또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어저께 그저께 이틀 동안 의원들하고 또 협약식을 했습니다. 네, 각 지역의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님들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의 뭐 천준호 의원이나 그리고 뭐 그 박용진 의원이나 또 뭐 이런 여타 정당들이 그 자기가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이 중에서 이런 내용들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런 입법은 국회의원 개인 입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저희가 정당과 협약을 했다고 한다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마다 내가 당선되면 이 정책에 대해서 내가 꼭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입법화할 수 하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진도가 많이 나가셨네요. 네, 어저께까지 이제 강북구 같은 경우는 협약 체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선거를 보면 국회의원 후보님이나 또 자치단체장들이나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그 선거 공약 특히 교육과 관련된 거는 그냥 두리뭉실이 뭐 시설을 좀 유치하겠다 뭐 이런 걸로 하지 각각의 그 권한과 의무에 따른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제 그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거를 그 초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정책과 또 각 당과 협약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선자들 특히 그 당의 정책위 쪽에서는 좀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과제를 받아 안았으니까 또 본인들이 동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민주당하고도 정책 협약을 맺으신다고 하는데요. 네. 이후에 혹시 활동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은 정당 협약을 마치고 나면 어쨌든 지금 강북에서 그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각 시민단체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중심이 되어서 각 지역 출마자들과 함께 역시 협약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은 중요한 건 협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총선 이후에 당선자들과 함께 여기 18개 정책들을 하나하나 입법화 시켜 나가는 과정 거기에 이제 시작이죠. 네. 이건 협약은 우리가 국민투표나 협약은 이제 출발일 뿐인 것이고 앞으로 이제 4년 동안에 이것이 구체화되고 법률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연대단체가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아유 뭐 그 계획이 모쪼록 잘 성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학부모 유권자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이 단지 내 아이들을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정말 이게 우리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그렇죠. 확고한 네, 거 연결되어 있다는 다 거. 연결되어 네.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진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심을 놓고 고민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후보가 누가 되겠느냐를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뭐 개인 연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네. 문제들은 결국
교육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늘 지금처럼 아마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니냐. 그 아이들의 교육은 어머니 손에, 부모님 어른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잘 뽑아야 되겠죠. 네. 그런 만큼 많이 그런 후보자들을 찾아서 잘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죠. 네, 한국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학연과 지원과 혈연에 따른 투표 행위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 내 아이를 넘어선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잘 내세우는 그런 정당이 어딘지 또 그런 후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별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데 학부모님들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